아주 특별한 도서관에 나오는 어둠 속의 참새들. 바버라 브룩스 윌리스 지음. 어둠 속의 참새들은 큰 저택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낯선 곳으로 납치되어 그때부터 겪게 되는 시련과 아름다운 우정이 그려진 추리소설이죠. 지은이는 이 작품으로 1998년 에드거상을 수상했어요. 에드거상은 미국 추리작가협회 추리소설의 대가인 에드거 앨런 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에 주는 상이랍니다. 어둠 속의 참새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약한 아이라도 친구와 함께하면 강해진대요. 여러분들 악몽에 시달려 본 적 있나요? 살인자에 쫓기거나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꿈,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꿈 등을 악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에서 깨고 나면 휴, 꿈이었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지만 만일 그 모든 일이 악몽이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겠죠. 큰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던 콜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콜리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 진짜 현실로 벌어지고 말죠. 엄마와 아빠가 마차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뜨고 말아요. 콜리는 11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악몽 중에 악몽일 거예요. 그런데 콜리에게 이 사실은 결코 악몽이 아니었죠.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시지 않았으니까. 악몽 같은 브로긴 소년의 집에서의 생활. 그런데 그런 악몽 같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콜리는 한밤중에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되어 갔어요. 그곳은 브로긴 소년의 집, 부모가 없거나 길거리에 떠드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고아원 같은 곳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콜리를 납치해 소년의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이야기 끝에서 밝혀지겠지만 콜리는 납치하라고 시킨 사람은 큰아버지였어요. 브로긴 소년의 집은 겉으로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회사학 기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데려다 고된 노동을 시키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곳을 운영하는 크롤러 부부는 콜리에게 브로긴 제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죠. 제드는 얼마 전 소년의 집에서 죽은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유리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렴에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고 만 거예요. 브로긴 소년의 집은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꿀꿀이죽 같은 밥을 먹고 유리공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매일 몇백 명이 먹는 접시들을 설거지하고 청소해야 했어요. 콜리는 가자마자 유리공작과 식기세척장에서 혹독한 일을 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소년의 집을 후원하는 부자들이 오면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 연극을 해야 했어요.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컴컴하고 지저분한 지하 독방에 갇히는 벌을 받아야 한 거죠. 친구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대요. 평소 친구들을 별로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콜리는 처음 얼마 동안은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콜리가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지죠. 친구들은 지하 독방에 갇혔다 나온 콜리에게 자기들만의 비밀 장소를 알려주면서 많은 비밀들을 함께 나누게 돼요. 5명의 아이들이 밤이면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비밀 장소, 악당의 소굴인 소년의 집에서
유일하게 순수와 희망이 존재하는 공간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묘지로 통하는 길을 알아내고 가끔씩 이름도 모르는 묘지에서 놀다 오곤 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콜리는 비록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 우정을 쌓으면서 행복함을 느꼈대요. 하지만 콜리는 평소에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온 데다 몸도 약했기 때문에 소년의 집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어요. 결국 콜리는 병이 나고 말아요. 아이들은 콜리를 살리기 위해 비밀 통로에 숨기고 빵과 물을 가져다 줘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비밀 통로가 크롤러 부부에게 발각되고 말죠. 이제 콜리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던 콜리는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사촌형을 만나게 돼요. 사촌형에 의해 모든 음모가 밝혀졌고 크롤러 부부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모든 음모는 재산을 차지하려는 큰아버지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콜리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에요. 나약한 아이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이 작품은 부모가 죽은 후 슬픔에 잠겨있던 나약한 소년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련을 겪기 전에 콜리는 편안한 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까다롭고 참을성 없는 아이였죠. 하지만 소년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힘겨운 노동과 배고픔, 외로움을 겪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살핌만 받고 자라던 콜리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콜리에게 소년의 집은 고통을 주는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아 거리를 떠돌다가 소년의 집으로 팔려온 아이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소설에서 불우한 처지의 아이들은 성격이 거칠고 못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순수한 아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비록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자기보다 더 불쌍한 친구들을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를 받으면 점차 미움과 원망이 커져서 거친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만약 콜리가 구출되지 않고 몇 년이고 그곳에 갇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도움을 기다리는 가여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은이는 왜 소설의 제목을 어둠 속의 참새들이라고 지었을까요? 소설 속에서 마티라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같은 신새야. 몇백만 마리들이 그저 빙빙 날며 돌아다니지.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 다른 새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빈자리가 티도 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유리공장이나 식기세척장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가도 누가 알기나 하겠소? 이 구절을 읽는 동안 가슴이 매우 아팠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참새처럼 가여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가난과 전쟁, 재해 등으로 인해 콜리처럼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직접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학교에 다녀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심지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한텐 친구가 있잖아요. 지은이의 콜리의 말을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콜리처럼 친구로부터 사랑을 느낀다면 용기를 내어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겠죠.
일하는 아이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아직 많아요.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가난과 학대, 전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거나 부모 대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야 해요. 유엔에서는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어린이 노동 운동가로 일하다가 암살된 이크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크발은 파키스탄의 양탄자 공장에서 탈출해 어린이 노동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을 하러 다니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어요. 난 두렵지 않아요를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추리소설이란 무엇일까요? 줄거리만 훑어보아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이 소설은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도중에 읽기를 멈추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일어날 일이 궁금하기 때문이죠. 이런 소설을 추리소설, 미스터리, 탐정 소설이라고 해요. 1841년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 살인사건을 본격적인 추리소설의 시작으로 봐요. 추리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뛰어난 추리력으로 경찰보다 먼저 사건을 해결하곤 하죠. 셜록 홈즈 시리즈도 천재 탐정이 등장해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추리소설이에요. 오늘날에는 공포와 신비적인 요소를 소재로 한 추리소설이 많이 읽히고 있죠.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이 책은 찰스 디킨슨이 지은 올리버 트위스트를 떠올리게 해요. 1838년 발표된 이 작품은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가 고아가 되어 온갖 어두운 사회악 속에서도 꿋꿋하게 순수함을 지켜내는 이야기예요. 찰스 디킨스의 어린 시절 체험이 녹아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특별한 도서관에서 읽어드렸습니다.